안녕하세요.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통일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들이 민주당을 왜 싫어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최중화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탈북민들은 대다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나라는 질문을 보내왔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몇 번에 걸쳐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라는 또 진영이 존재하는데, 보수 진영은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정당이다. 또 진보 진영은 가난하고 못 사는 대부분이 국민을 대표로 하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약자계층을 위해서 한다. 소수나 약자계층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이런 인식이 있죠. 우리 탈북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원래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쪽에 가는 게 정상이죠. 아주 정상인데, 이상하게 탈북민들은 이 보수 쪽에 가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이 탈북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근데 않아요. 이제 북한에서 살면서 이제 북한이 내들었던 구호들, 골고루 잘 사는 세상, 평등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한멸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속고 살았고, 속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니까는 이 민주당 쪽에서 또 맨날 이 어렵고 힘든 소수계층을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맞는가 했을 때는, 우리 탈북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저거는 거의 사기다, 이런 인식이 먼저 가지 않냐 하는 거죠. 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인식이 일단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북한 정권을 탄압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간. 그런데 민주당이 북한 정권한테 이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펴기 때문에 사람 인지상정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고 싫고 자기가 중요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도와주는 사람도 싫어하는 거는 당연하죠. 인지상정인데, 그런 이유도 존재하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탄압을 받고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그 정권을 뿌리치고 뛰쳐난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 진보 진영이라는 쪽에서는 계속 북한 정권과 손잡고 뭔가를 같이 하려고 하고, 북한에 있는 군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보고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욕에 굉장히, 권력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떠나서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떤 일정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딱 북한과 똑같이 권력에 집착하는 모양새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사람들이 어떤 사회 변화, 자유, 인권 이런 것보다도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부분 북한처럼 정치를 하려고 하는, 좌파 정권이 정권을 쳤을 때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국민들한테는 평등과 골고루 공정을 강조하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은 평등과 공정에 몰아넣고 자기들은 길거리 되는 거죠. 그 핵심 기득권이 돼버리는 그런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북한 정권이 살아갈 때 북한, 중국, 러시아 저처럼 옛날에 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근데 그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한국의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층에는 그런 성향들이 짙게 깔려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좌파 진영 논리가 모델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국가 시스템이 모델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누가 선전해서가 아니라 선전하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민주당을 싫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군요. 저도 굉장히 싫더라고.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뭐 나한테 뭐 특별히 뭐 해준 건 없어요. 해준 건 없지만 그래도 잘 사는 걸 추구하고 각자의 노력과 열정에 따라서 자기 성실하는 거에 따라서 이익을 위원을 만들어가고 어떤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것이 난 옳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자가 대통령 후보자가 북한을 필요하다면 선제 타격을 하겠다. 통일을 위해서라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고 했는데 북한의 선제 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윤 후보자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북한에서 군 생활도 해봤고 또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또 사회생활도 잠깐 했는데 저는 미국이 먼저 좀 타격을 해줬으면 했어요. 왜냐면 너무 그 북한이라는 정권이 너무나 백성들 자기 백성들 너무 탄압을 하고 어렵게 살고 몰아가니까 빨리 이걸 끝내는 방법은 자유진영이 빨리 움직여서 어떤 그런 선택을 해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빨리 이기든 지든 뭐 그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끝났으면 하는. 진보계층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있어요. 잘못 세뇌되어 있는. 그게 뭐냐면 마치 대한민국에서 선제 타격을 북한을 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다 망가는 것처럼 매일 당장 나라가 망가는 것 같은 그런 그 인식들이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선제 타격을 무서워하는 거 아니거든요. 북한 정권이 선제 타격을 무서워하지 북한 주민들은 그렇죠.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까 하루하루 살기 힘드니까 거기에 굳이 두려움을 가질 왜냐면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기차도 많이 타고 이렇게 식량국도 많이 다니면서 봤는데 그 열차 안에서 말하는 게 빨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빨리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사는 길이 아니겠네요. 북한의 일반 백성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이 전쟁이라면 각 전쟁이라도 일어나라. 이런 민심이거든요. 근데 마치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선제 타격, 선제 공격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마치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잘못 교육을 시키고 그렇죠.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살다가 나온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북한 주민들은 차라리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 주민들이 다 죽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돼가지고 북한 주민의 민심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은 또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가족들이 다 북한에 있잖아요. 가족, 그렇죠. 부모, 형제들도 다 있는데 그럼 또 질문이 이제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 가족이나 부모, 형제나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 다음에 자 한국에서 식량 지원이나 돈을 지원 안 해주면 너희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굶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그 지원해 주든 전쟁을 안 하든 내 부모 형제는 어느 시점인가는 다 지금 이랬던 저랬던 죽는 기로에 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빨리 이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다가 북한 정권에게 식량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는 원치 않거든요. 저도 반대합니다. 솔직히 얼마 전에 민주당 쪽에서 몇몇 탈북민들을 회유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자가 이야기한 전제 타격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 죽이는 길이다 라는 그 지지선언 쇼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아니 북한에 선제 타격을 하게 되면 한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게 되면 제일 좋아할 거는 백성들밖에 없어요. 백성들은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마치 탈북자 몇 명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말 쇼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거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북한이 아예 한국이 먼저 어떤 기회에 선제 타격을 해서 북한이 어떤 혼란이 오거나 한다면은 북한 주민들은 아마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뭐 마치 무슨 한반도가 다 전쟁의 포화로 잘못된 것처럼 절단나는 것처럼 절단나는 것처럼 뭐 그러는데 아니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미국이나 한국이 국제사회가 먼저 어떤 핵에 관한 문제였든 어떤 인권에 관한 문제였든 했을 경우에 어떤 시도를 했을 경우에 북한 주민들은 다 환영을 할 거고 쌍수를 들어서 기회가 생긴 거죠. 그 70년 동안 그 탄압을 받고 살았던 그 독재 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게 피해도 속출하겠지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걸 끝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그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라앉은 곳을 굶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선제 타격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아서 엄청 평화가 깨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전쟁을 원합니다. 오히려 전쟁을 원하지 않은 것이 민주당이거나 북한 정권이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민주당이 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정치적 이유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요. 북한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텨왔거든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백백 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에다 식량을 공급했었어요. 거의 80~90% 탈북민들,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김대중이 나쁘다고 욕하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북한 정권을 살려줬으니까, 김정일 정권을 살려줬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민주당 쪽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햇볕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살아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대중 햇볕 정책은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회장님. 자, 한국이 금방 IMF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북한의 고난이 한국의 IMF 시기하고 북한의 고난이 행군 시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고난이 행군 시기 때 북한 정권이 거의 위태한 상태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때 북한 정권이 IMF를 금방 벗어난 대한민국이 아직 서열을 정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됐다 치면 대한민국이 같이 벌써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을 지원해줘야만이 IMF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따지고 보면 햇볕 정책은 북한 주민을 위한 햇볕 정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한 햇볕 정책이었다고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한국의 진보나 민주당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치 햇볕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살아난 것처럼 이거 역사를 왜곡하고 자기들이 프레임의 역사를 맞춰가는 그런 반민족주의, 반역사주의를 하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얼마나 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북한에 군복을 벗고 제대에 와 있었으니까 그때 기다렸어요. 사실은 속으로 이게 기회구나.
이 혼란에 그때 김정일이도 막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사회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딱 통제로만 유지되던 사회가 그 통제가 무너져 버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무슨 변이 나겠구나 했는데 김대중이가 이제 지원을 해준. 그러면 북한은 그 지원해준 식량과 돈으로 뭘 했는가 하면은 국가 공권력에 다 뿌린 거예요. 일단 군대 먹이고 치안기관들 다 먹여가지고 무조건 통제하라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그게 통제가 되기 시작했죠. 근데 고전까지만 하고 치안기관들도 정말 식량을 공급하지 않아서 안전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치안은 고사하고 식량을 구입하려 다녀야 되는 아니 안전원뿐만 아니라 고위지도원, 당 일꾼, 응?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루하루 한 끼가 걱정이 되니까 식량 구입에 나섰다고요. 뭐 엘리트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의사, 교원, 선생들도 뭐 수업 다 폐기했죠. 북한이 거의 붕괴되기 직전, 국변 사태가 일어나는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대한민국도 그때 당시 IMF를 금방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붕괴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실은 북한을 안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같이 망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백백정책을 실시한 거예요.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했던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북한의 선제 타격을 원치 않는 거는 민주당이잖아요.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잡았을 때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2,300만을 안을 준비가 돼 있냐? 솔직히 안할 준비는 코사하고 3만 5천 명 정도 있는 탈북민도 지금 뭐 끌어가기 힘들고 그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 그 사회 안에서의 문제조차도 안 돼 있고 해결할 방법도 없는 데다가 탈민들까지 왔는데 탈민들 3만 5천 명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떠냐면 회장 대한민국 현실이 어떠냐면 북한 김정은이가 만약에 나 어제 권력 내놓을게 야 남조선 너네 북한 가져 이래도 북한을 안지 못해요. 북한의 그 피폐에 대한 경제 피폐해진 주민들의 삶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무지식의 노동력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회를 안으려고 하면 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북한의 120만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120만은 공식적인 통계지만 솔직히 알게 모르게 감춰놓은 군대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0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군대조차를 만약에 감축하게 되고 축소하게 되면 그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군인들을 1,000만을 100만이든 500만이든 1,000만이든 군인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일자리 문제도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거리 아픈데 북한 아무런 대학 졸업생도 아니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 무지식의 노동력을 대한민국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통일을 원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통일을 하기 위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뭘 하냐면 북한 정권을 자꾸 살리는 쪽으로 정책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북한 주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민주당을 좋아할 수가 없죠. 뭐 이익을 떠나서 이익을 떠나가지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보나 보수를 떠나가지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예컨대 누가 나를 구타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근데 그 폭행을 옹호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똑같단 말이죠. 이 지적을 놓고 보면. 그래서 민주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회장님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임수경 전 의원이 탈북자 변모 씨를 하면서 변절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후에 쭉 내어보면 민주당의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참 그때 정말 그걸 보면서 제가 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잃었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러면 사회주의 같은 북한과 같은 그런
그걸 꿈꾸면서 민주주의를 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자기들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했다고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또 그걸 팔아먹고 있잖아요. 팔아먹고 있는데 자 좋아 그러면 북한에서 독재 정권을 반대해가지고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자기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저 북한을 민주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옹호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오니까 민주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하기 시작하고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민주화나 자유는 자기들이 몫이고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건가요? 난 그걸 보면서 아 저거는 위선이구나. 위선이죠. 위선자들이구나. 철저한 그래서 위선이죠. 위선.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 보면 대체로 좀 위선이 많아요. 위선. 남을 위해서 자기 건 베풀지 않으면서 누구 건가는 뺏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사는 사람 거 뺏어서 줘야 된다. 시민한테 저 부자들은 착취 계급이고 그들의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놀아줘야 된다. 지금 민주당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니까 그런 것을 평생 살면서 보았던 우리는 평생 봤어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저 누구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민주당으로서 솔직히 북한을 나온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라는 그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니까 변절자라고 차별하고 그 사회적으로 왕따시키고 심지어 매립까지 시키려고 하니까 민주당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응?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이제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든가 정상회담을 했죠. 김정일하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해외로 쫙 불이 다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야 대한민국 못 믿겠다.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공유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처지를 동조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 남한에 오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하고 김정일이하고 북한 정권하고 맨날 만나고 그 개중에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리 탈민들이 정부라든가 이런 걸 다 넘겨주는지도 어찌 알겠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권을 권력을 진짜하는 정치적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익만 맞는다면 백성 몇백 명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겠구나. 그 자료 우리를 언젠가는 버스에 태워서 북한 정권이 원하면 다 태워서 도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돼서 문재인 정부 기간에 그 귀신 우산을 밝힌 그 북한 청년 2명을 북송해 버렸잖아요. 혹시 그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던 그 판문점 회담 당시에 그 밀당을 가졌잖아요. 둘만의 시간을. 그때 혹시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기순에서 넘어오면 보내달라고 이렇게 밀당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실제로 탈북자들 내려오니까 북송해버린 그 이후에도 비공개적으로 몇 번 더 그런 일이 벌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무서우니까 무섭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끝나는 이명박 정부 시작하는 그 시점에 영국과 캐나다나 이쪽 3세계로 다 많이 나갔던 분이기도 해. 네, 그런 심정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직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남북 간 사이에는 냉전이 안 끝났고 아직도 체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해외로 쭉 빠지니까 그것이 역으로 이야기하면 북한 정권이 역으로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조국을 배반하고 간 자들도 다시 나간다. 또 못 살아서. 이런 식으로 세뇌교육시키고 강연 뭐 기타 행사들을 조직할까봐 한국 정부도 전전긍긍했거든요. 가지고 보면 체제 경쟁에서 밀릴 것 같은. 실은 그게 체제 경쟁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가 정부가 북한 정권을 살리는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북한 탈북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쭉 빠졌던 신뢰가 존재했고. 그때 판문점에서 이제 2명을 이제 북송하지 않았어요. 네. 대학 타고 내려왔다는 사람들을 이제 북송했는데 이제 그 판문점 회담 당시에 뭐 김정은이 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무슨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래에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아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실무자들은 왜냐하면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한국 정부가 받아주면 북한에 있는 군중이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이거 좀 잘못해도 한국이 가면 다 어느 정도 처벌을 받고 살 수는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탈북을 결심할 수 있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내려갔는데 한국 정부가 죄를 북한에서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도로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 잘못하다 탈북해서 갔다가 할지라도 한국 북한 정부가 요구하면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내주면 난 그냥 죽는 거 아니냐. 그렇죠. 두려움을 조성하기 위한 그것도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같고 실은 이 선진국에 살아보면 사형을 친 범죄자일지라도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죄를 졌든 안 졌든 떠나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그가 법적인 보호, 법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걸 부여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북한 사회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의 차이점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설령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그런 권리를 주지 않고 무작정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 정부를, 그런 민주당을 가장 기초적인 마인드, 선진국 마인드와 정책 방향도 기틀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민주당을 탈북민들이 과연 좋아하겠느냐. 그 범죄자냐 아니냐 그 문제는 그 후의 문제고 그건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건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을 하고 그것도 인권을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본인도 기준의사를 밝혔어요. 본인도 기준의사를 안 밝혔으면 몰라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북송시켰었거든요. 중국 정부하고 다른 게 뭐 있냐 이거죠. 중국 정부와 미국이 그 테러리스트들을 설사 잡아도 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권리를 그렇죠. 주고 해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잖아요. 테러리스트인데도. 근데 대한민국은 참 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독재 정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거든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뭐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은 테러범들도 그 영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다리에서 브릿지에서 그 테러 차량 돌파 테러 사고가 났을 때도 그들한테 이게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다 주거든요. 대한민국 국선 변호사가. 대한민국 뭐냐 이거지. 응? 그런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은 사회를 단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그곳으로 강제로 보내버리는 그런 그 비인권적인 반인권적인 행위를 문재인 정부가 했고 민주당은 또 거기에 동조를 했는데 탈북민들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주당을 좋아하라고 누가 선정해도 좋아할 리가 없죠. 그걸. 저희가 민주당을 탈북민들은 왜
지지하지 않나라는 주제로 오늘 짚어봤는데요. 이 시간에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저희가 두 개 부분으로 두 섹션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는 같은 주제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